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엽제와 관련돼서 6번째 시간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고엽제법과 관련된 질병들이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그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처음부터 고엽제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계 내용들을 설명을 해오면서 벌써 6번째 시간인데, 물론 하나하나의 영상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상은 또 이번 영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제가 이 내용은 1년 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던 내용인데, 고엽제법이라는 게 평생 유지되는 법이 아닙니다. 처음에 한시적으로 5년간 유지되던 법이 계속 연장되면서 한 번 연장될 때마다 5년 주기로 지금 계속 해왔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끝났어야 될 고엽제법이 또 한 번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고엽제법이 유지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46개월 남았습니다. 46개월 후에 이 고엽제법이 다시 또 연장이 될지 아니면 연장이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만, 일이란 게 이렇게 계속 유효기간이 5년씩 연장되어 왔다고 해서 다음에 또 연장될 거라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원하고 또 계속 연구 개발할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또 어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또 5년을 더 연장을 하자 하겠지만, 이미 다 발표된 내용 그대로고 더 이상 연구할 내용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고엽제법은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지금 현행 법은 46개월 남았습니다. 27년 12월 31일까지는. 그러니 고엽제와 관련되신 분들은 이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으로 고엽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도대체 국가보건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질병들은 어떤 질병들이 있는가 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들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보실 분들이거나 또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자꾸 이런 영상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는 국가보건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들이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 앞전 시간 또 고엽제 비교 영상,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고엽제 질병들과 관련된 비교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국가보건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 후유증 2세 질병들과 관련된 내용들, 본인이 고엽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영상도 보면서 고엽제 후유증 2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들은 국가보건부에서 고엽제 후유증 2세 질병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라고 판정을 해서 또 거기에 맞는 많은 보상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본인이 고엽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영상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 영상은 국가보건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악성 종양들, 그러니까 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내용을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암은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암들이고, 파란색 암들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암들이라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방광암은 곧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될 거라는 내용, 그리고 나머지 3개의 고엽제 후유증 중에서 전체 다 합하면 4개의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도 됩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그와 관련된 질병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영상들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시는지 본인들 몸에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 질병이 국가보건부에 등록이 되어야지, 등록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등록부터 하십시오. 등록을 하기 전에는 본인 몸에 그와 관련된 질병이 있다 하는 것은 본인과 본인 가족들밖에 모릅니다. 보건부에서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또 신체 검사 시행을 하고 또 등급에 맞는 급수도 판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보상금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보건부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등록할 수 있는 기간도 지금 현행 법으로는 이제 46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영상으로 국가보건부 자료 중에 한국과 미국 고엽제 질병들에 대해서 각각 비교한 내용을 제가 논문을 예를 들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고엽제 후유증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학술 자료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6번째 시간은 이제 고엽제법 등록 기간이 46개월밖에 남질 않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하기보다는 이미 1년 전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다 업로드를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셨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상기시키고자, 물론 제가 다시 또 이와 관련돼서 그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도 되겠지만, 제가 지금 이 영상 만들기 전에 미리 작년에 만들었던 이 영상을 한번 들어봤더니만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로 얘기를 하지를 않고 이 작년에 만들었던 영상을 그대로 제가 지금 들려드릴 테니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작년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1년 전에 만들었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미 작년에 만들었다는 내용, 그 내용만 참고를 하시고 나머지 내용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자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특히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 이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2년 12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몇몇 분, 그러니까 월남 참전하신 분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르셨더라도 이제부터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0년부터 이 국가유공자 길잡이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계속 본인들 몸에 질병이 있으면 보건처에 등록을 하시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영상들마다 보면 본인들 몸에 질병이 있으면 보건처에 등록을 하십시오.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질병이 나타나면
고엽제 질병, 고엽제 후유증으로 20가지 질병,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19가지 질병이 있으니 다 해서 39가지 질병에 포함되는 질병들이 본인 몸에도 있다. 그러면 우선 보온처에 등록부터 하라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고엽제법이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월남전쟁 때 고엽제를 많이 뿌렸었고 그 고엽제를 맞으신 분들이 많은 질병이 있어서 1993년에 5년 한도로 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고엽제법이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처음으로는 5년 한시법으로 해가지고 고엽제와 관련된 내용을 얼마만큼 인체에 미치는지 그런 영향과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인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고엽제 노출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질병들 간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엽제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지 그런 정확한 규명을 아직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이 상관관계가 밝혀진 질병들은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해서 지금 20가지가 밝혀졌고 또 올해 안에 4가지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된 질병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총 39가지 고엽제 질병 중에서 24가지는 그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24가지는 월남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고엽제로 인해서 이와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하고 그 상관관계가 밝혀졌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 지금 15개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된 질병들은 의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심만. 그래서 고엽제 후유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증. 의심은 가는데 정확하게 고엽제와 연관된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또 많은 시일이 지나서 연구가 되고 그 상관관계가 밝혀지면 고엽제 후유증으로도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993년도에 이 고엽제법이 한시적으로 5년짜리로 해서 법이 제정되었었는데 5년이 지나도 안 되다 보니 중간에 또 계속 연장을 해서 자그마치 5번이나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지금 딱 50년 됐습니다. 50년까지는 고엽제와 관련된 모든 질병들을 인정을 해주자 그런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 고엽제법은 유효기간이라 그러죠. 그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만약에 12월 31일 날 이 고엽제법이 만기가 돼버리게 되면 유효기간이 이제 딱 닥쳐서 만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들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들이 새로 생겨도 그 질병은 고엽제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그 질병들을 고엽제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20년 영상을 만들면서부터 계속 본인들 몸에 질병이 있으면 보온처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급 기준 미달 받더라도 우선 보온처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그동안 많은 영상들에서 계속 누누이 보온처에 등록을 하시라고 했던 이유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본인들 몸에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법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던 거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분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고, 이분이 4월 달에 이 법률안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고, 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들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지금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 그리고 아직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 그리고 아예 등록도 안 하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5년의 기간이 더 연장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를 하기 힘드시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엽제법이 그동안은 시한부 생명이어서 12월 31일까지였는데 앞으로 5년 더 생명이 연장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고엽제와 관련된 모든 등록할 수 있는 그 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났어야 되는데 5년 더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 줄 아셔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몸에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2개, 3개, 4개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질병들이 몸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간에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이 개정이 안 됐다, 그러면 더 이상 고엽제와 관계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 법이 5년 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다고 이게 평생 또 등록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죠. 5년 후에 또 어떤 국회의원이 나서서 또 한 번 더 연장을 하자, 그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괜히 그때 또 연장되겠지 그런 마음 먹고 나중에 등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5년을 갖다가 시한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5년 안에 만약에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있으면 모두 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법이 끝나더라도 계속 그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만약에 등록도 않고 계속 참전 명예수당만 받으시는 분들은 더 이상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이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5년입니다. 5년. 앞으로 5년 이내에 본인들 몸에 있는 질병은 모두 다 등록을 하시든지 쇼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로는 15,278번이었고 발의 연월일은 2022년 4월 15일 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의자 국회의원들은 김철민, 이병훈, 박성준, 도종환, 윤후덕, 한준호, 이정문, 오영환, 김민철, 맹성규, 유동수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 그게 통과되었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지원 및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3년 당시 199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법 적용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5차례 연장한 바 있음. 그런데 여전히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도 법 적용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해서 부측이 이렇게 개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현행 22년 12월 31일까지는 유효기간 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5년 더 늘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부 개정안을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속 안건을 제출을 합니다. 어떤 거를 해달라, 어떤 거를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법률안 개정안이 있는데 과연 이 법률안이 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가결 처리가 되질 않고 만약에 기각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 법안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많은 법안들 중에서 특히 유가족과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참전 명예수당과 관련된 내용들, 전투수당과 관련된 내용들, 해외 근무수당과 관련된 내용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월남 참전자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통과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투수당 다 통과 안 됐죠. 해외 근무수당 다 통과 안 됐죠. 참전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 유가족에게 승계되는 문제, 그런 것도 통과 안 되고 뭐 제대로 된 통과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본인들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내용을 저도 뉴스로 들어서는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이게 정말 통과가 됐는지 통과가 안 됐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또 많은 자료를 검색을 한 결과 이 국회외에서 정무위원 회의록이라는 내용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서 이 전체 내용을 다 확인한 결과 통과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 통과된 내용을 우선 이 정무위원회 회의록이라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회의록을 속기록해서 다 글자로 작성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물론 이와 관계된 영상도 있는데 제가 영상은 굳이 볼 필요 없이 이 속기록이 있어서 이 기록된 내용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70번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김철민 의원 대표 발의해서 의안 번호가 211-527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추가로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법률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 국립묘지 설치부터 해서 정말 재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0번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자,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상정된 안건 해서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특히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거는 여기 63번부터 보이시죠? 63번부터 다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법률안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관련된 거, 그렇게 해서 88번까지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해서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15시 13분에 개의를 했고 끝나는 시간은 16시 42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발언하고 내용하고 여튼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시 70번 해가지고 그건 내용도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전체 내용을 다 봤더니만 공정거래위원장,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그리고 여기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처장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했고, 이때 출석한 위원이 22명의 국회의원이었고 첨가위원 2, 그 다음에 정부 측 참석자, 이렇게 해서 각각 참석한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이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날짜가 2022년 12월 5일 날 이 회의가 끝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국가보훈처장께서 얘기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급한 국가보훈처 소관 8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불합치를 해소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영상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거.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장애 진단서로 신체 검사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이 상급 종합병원과 관련된 영상 또 제가 다 만들어 드렸고,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여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이 모두 다 통과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5년 연장하여 한다는 거,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보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와 관련된 이 법률안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5년간 자꾸 하고 또 하는 얘기지만 정말 이 5년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되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월남 전쟁 끝난 지가 몇 년입니까? 50년입니다. 50년. 이 5년을 더하게 되면 자그마치 55년입니다. 미국도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을 이렇게 오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진작 아주 오래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그냥 노화로 해가지고 다 밀고 가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50년 동안. 그러다가 이번에 5년이 더 연장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5년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0년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내용들, 몸에 작은 질병이라도 있으면 보훈처에 등록하십시오. 등록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제 또 5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왜? 이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받으실 건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좋죠. 자, 그러니 이 현행 고엽제법이 5년이 더 연장이 되었지만 이게 평생 등록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5년 후에 또 어떤 또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아직 안 끝났으니까 5년 더 연장합시다 해가지고 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 벌써 55년입니다. 이때 끝날 때가 되면 55년이면 웬만한 건 다 밝혀졌겠죠. 물론 저한테도 지금 고엽제와 관련된 학술 연구 자료들, 그런 자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끝날 줄 알았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연장됐고 이 연장이 그 다음에 또 연장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이 5년을 월남 참전 갔다 오셨던 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빨리 배우자나 가족들한테도 얘기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5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한 번 더 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월남 참전 유공자를 위한 고엽제법 등록 기간이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고 그러니 5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고 들은 내용은 제가 1년 전에 만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지금 이제 보고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중에 나왔던 5년 남았다는 거는 벌써 지금 1년 2개월, 그러니까 14개월이 훌쩍 지나버리고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은 이제 46개월 남았습니다. 46개월 후에 다시 또 5년, 그러니까 60개월이 더 연장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제가 영상 중에 설명했듯이 혹시 본인들 몸에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꼭 보훈부에 신청을 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상위 등급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받으면야 좋죠. 그런데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따라서 상위 등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상위 등급을 못 받습니다. 어느 정도 고엽제와 연관돼서 질병이 악화가 되어야만 7급에 해당되고 6급 이항에도 해당되고 5급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꼭 상위 등급을 받지 않아도 등급 기준 미달을 받더라도 국가보훈부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등록은 되었지만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어도 이미 국가보훈부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고엽제법이 이제 더 이상 연장을 하질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국가보훈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급 기준 미달이어도 등록은 되어 있으면 그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악화되었을 때는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엽제법하고는 상관없이
신체 검사에서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지금 이 영상 만들면서 5년 동안 계속 국가보훈부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들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정말 목에 제가 얼마나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해왔는지.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참고하시고,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또 시간 나면 또 그때 한번 또 들어보시면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한다 그러면 다시 또 한번 들어보고, 그러시면서 계속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와 관련돼서 6개의 영상,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엽제와 관련된 영상은 이번에 제가 만들어드린 이 영상까지 해서 6개의 영상이면 이제 모두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고엽제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질병별로 어떤 질병이 어떤 상태일 때는 7급이고 또 어떤 상태일 때는 6급 이상인지,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 우선 이번에 이 6개의 영상들 꼭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본인들이 이해가 안 되면 가족들, 배우자들 모두 다 보시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공부하고 배우고 아는 만큼 보여서 모두 다 더 높은 상위 등급에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5급을 목표로 달려갈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